브랜딩 책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해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 한 권을 드디어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이 소개했던 책, 가장 많이 추천했고 가장 많이 제가 팔았을걸요? 라고 생각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브랜딩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좀 낯서시다면 괜찮아요. 지금 읽으시면 되니까요. 이 책의 부제는요, 책으로 만나는 홍성태 교수의 브랜딩 특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성함 혹시 익숙하신가요? 제가 영상에서 아마 종종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제 대학교 때 교수님이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자 직강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브랜딩의 모든 토대는 사실 이 책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한테도 이 책이 바이블이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브랜드 종사자들에게도 이 책은 바이블로 통하는 책입니다.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정말 쉽습니다. 저는 마케팅 현장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도 책을 같이 읽고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1인 기업 프리랜서 그리고 대학생 분들에게도 마케팅과 브랜딩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좀 중견기업 마케팅 팀이랑 브랜딩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교재로도 이 책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들 책이 너무 술술 읽힌다, 정말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브랜딩 법칙을 내 회사에 적용하는 방식대로 하나하나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아웃풋을 도출을 해냈었어요. 이 책에서 기업의 브랜딩 법칙을 총 1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브랜딩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누시는데요. 하나는 브랜드 컨셉,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브랜드 체험입니다. 요즘에는 브랜드 경험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험이나 체험이나 사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브랜드 컨셉에 대한 7가지 법칙, 브랜드 체험에 대한 7가지 법칙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훑어드리면요. 브랜드 컨셉은 7C라고, 영어니까 제가 그냥 한글로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고객 지향성, 응축성, 창의성, 지속성, 조화성, 일관성, 보완성. 그러니까 브랜드 컨셉에는 이 7가지 법칙이 중요하다,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브랜드 체험은 7, 2, 영문 2로 이제 라임을 맞추셨습니다. 이 7가지를 또 보여드리면요. 비본질적 요소, 감성 요소, 공감 요소, 심미적 요소, 스토리 요소, 엔터테인먼트 요소, 자아 요소, 이렇게 7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죠. 이 14가지가 각각의 챕터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례가 진짜 풍부해요. 제가 교수님 수업을 정말 좋아했고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해주셨던 사례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아요.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10년 넘게 전에 들었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해주셨던 사례들이 하나씩 다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교수님을 좋아하고 수업을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들었다고 하지만 정말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교수님이 해주셨던 특정 에피소드들이 정말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교재에 있던, 책에 있던 수많은 외국 사례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교수님은 그런 브랜드와 연관된 본인의 경험을 저희한테 소개를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내가 예전에 이 브랜드에 갔었는데 말이야, 그때 이런 경험을 했었어. 그때 내가 사온 게 이거거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투가 교수님을 지금 제가 흉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그렇게 되게 글로벌한, 정말 대단한 기본기가 되는 사례들도 있지만 교수님의 직접 경험이 담긴 사례들도 있고요. 정말 책을 쉽고 재미있게 쓰시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수업도 정말 재미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입문자용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정말 현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론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혹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있는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책으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책을 추천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
부담스러워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성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런 전문적인 서적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뭐라고 책을 평가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강력 추천했고 정말 하나같이 다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추천 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소개 안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읽어드릴게요. 브랜딩은 컨셉을 단정적으로 정하는 일이 아니라 컨셉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기에 중요합니다.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브랜딩이라고 동명사로 표현합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브랜드에 ing가 붙잖아요. 이 ing가 붙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브랜드 자체는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다. 그 모든 과정이 브랜딩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사람들한테 브랜딩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을 자주 언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네이밍 그리고 로고 만드는 게 브랜드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브랜딩 회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디자인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눈에 딱 보이는 시각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에서 그쳤던 거죠. 근데 브랜딩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이밍도 너무 중요하고 카피라이팅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모든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가 우리들이 경험했을 때 와닿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브랜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정말 착한 기업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하고 패키지 디자인을 그렇게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하는 행동, CEO가 말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우린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잘 싸운 브랜드들도 사소한 실수로 정말 그 아성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브랜딩을 잘해왔던 기업들이 그렇게 조금씩 좀 안 좋은 이슈들을 휘말리는 거 볼 때마다 진짜 브랜딩이라는 것은 정말 진정성 있게 꾸준히 노력하고 정말 공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반에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전체 책에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핵심을 한 개 또 소개해드릴게요. 14가지의 법칙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지속성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헤드카피가 이겁니다.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 조금씩 떨어지는 물이 언젠가 바위를 뚫는다는 거예요. 좀 휘몰아치듯이 팍 이렇게 구멍을 뚫지 못하더라도 정말 조금의 결과들이 큰 성과를 낸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한 번 정한 컨셉은 끈기 있게 밀고 가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딱 컨셉을 정말 야심차게 정해서 내놓았는데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없어. 그럼 막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바꿔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셉은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별로야, 쟤 왜 저러지 싶은 컨셉이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면 어느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은 조금 더 호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보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면 조금 부족한 컨셉이라도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컨셉이나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들고 금상첨화겠지요 라고 이 책에선 얘기하는데요. 네, 좋은 컨셉, 좋은 이미지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 일관성 없이 지속성 없이 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속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브랜딩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던 브랜딩 바이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정말 많이 눈에 들어오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개선할 점들을 계속 찾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서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공부할 때 정말 도움되거든요. 나는 브랜딩에 관심 없어. 마케팅 하고 싶어. 네, 마케팅도 요즘에 브랜딩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케팅 시간에 이 책 공부했다니까요. 마케팅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브랜딩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홍성태 교수님의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